그래서 제조 실행 시스템의 이제 구체적인 기능인데 이 부분이 사실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현장에만 너무 오리엔티드 돼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약간 걱정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조 중심의 어떤 기업이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그 회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밑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봤을 때 먼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겁니다.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을 가지고 생산 관리 쪽에서 생산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생산 계획을 대로 생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해서 원래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이제 납품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의 일반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문을 받고 그리고 납품을 하고 이런 등등은 아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대부분 수행을 합니다. 요즘은 이게 ERP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전산화된 형태의 IT화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 관리와 계획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만큼 제조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 A를 100개를 이번 주 안에 생산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생산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제조 현장에 그 지시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계획된 대로 생산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납기에 맞춰서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현장 자체의 로컬 영역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시화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생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막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MES의 주요 어, 역할이고 생산관리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요 영역이 MES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생산 계획을 받으면 실제 작업 지시가 먼저 내려갑니다. 어떤 제품을 몇 개를 언제까지 생산해야 한다. 그러면 이 작업 지시에 대해서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입고를 하고 그 입고된 게 제대로 하자가 없는지를 검사를 해서 제조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이제 원창, 현창 이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 생산 설비에다가 하나씩 흘려서 정해진 공정들을 쭉 흘려서 최종 공정까지가 완료가 되면 생산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완료된 제품으로 해서 제품 창고에 입고가 되고 그걸 출하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죠. 이 사이클을 도는데 이 원자재 입고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제품 창고에 입고되고 출하되는 이 과정까지를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제작업 오류나 어떤 공정의 불량에 의한 오류나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온타임에 그 원재료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수행할까? 이거가 생산 관리의 핵심인데 이 MES라는 걸 통해서 생산 실행 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수행하나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이 MES를 수행을 해서 지금 의도한 이런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보면은 기준 정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정보라는 것은 생산의 기준, 설비의 기준, 거기에 있는 모든 생산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전산화 되어서 기준이 되는 정보를 설정해 넣는 것을 기준정보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작업을 지시하는 영역, 그 다음에 창고를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자재를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실제 생산을
정해진 스텝대로 착오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뭔가 에이드해주는 이런 그런 기능. 그리고 공정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상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이라든지 설비, 품질, 시스템 알람 이런 등에 대해서 이상 발생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이상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파해서 문제를 차단하고 즉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기능. 그리고 설비가 이제 공장 제조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를 가동해서 생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설비 상태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기능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데일리, 위클리 아니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빅데이터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다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들. 그리고 설비를 요새는 설비들이 엄청 인텔리전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자동으로 어떤 최초의 시작점만 딱 트리거를 해주면 실제 프로그램을 자기가 수행하면서 모든 생산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때까지를 자동으로 설비가 알아서 수행을 합니다. 이런 설비들, 인텔리전트한 설비들은 저희가 이제 MES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공정인 관리들과 연계가 돼서 자동으로 이벤트를 발생을 했고 시작했다, 끝났다, 프로세스가 완료됐다, 몇 개를 생산했다 이런 정보들을 설비가 실시간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설비와의 자동화된 인터페이스가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을 할 때 품질 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공이 완료된 상태가 어느 범위의 값 안에 존재해야 된다. 두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등등의 품질 관리를 실시간으로 여기 EDC,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부르고 스타티스티컬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EDC, SPC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출하 관리 시스템들을 이제 완료된 상품을 고객이 결국 납품을 최초로 제품 생산을 의뢰했던 고객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 박스를 포장을 하고 거기에 레이블이라든지 바코드 뭐 이런 것도 다 고객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거를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런 어떤 박스라든지 이런 출하 검사 이런 등등을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사용자 화면, 사용자 권한 관리, 그리고 이제 보통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어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이런 현지 생산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멀티랭귀지 같은 지원, 이런 시스템 관리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요소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제 저희 이제 생산 실행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깊게 얘기를 하면 사실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MES는 미국 MES 표준협회 MES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MESA 메사라고 부르는데 표준 기능군을 거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10대 기능을 제시를 했는데 그 기능 메사 스탠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이제 이 MES 저희 MES도 준수를 하고 그 MES 메사 컴플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저희 기능 요 설명드리는 기능이 그대로 MES 표준의 거의 90% 이상 합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정보, 작업 지시, 착후 관리, 자재 관리, 공정 관리, 이상 발생 관리, 설비 상태 모니터링, 리포트,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비 인터페이스, 품질 관리 이런 등등이 있고 EDC, 출하 관리, 시스템 관리 이런 기능들로 MES가 구성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정보는 기본적으로 스펙타임과 런타임 기능으로 구분이 되는데 스펙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적인 상태를 모델링화해서 IT 시스템에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런타임 기능은 설정된 기준에 준해서 실제 생산을 수행해 갈 때 작업자가 입력을 해서
그 전산 시스템의 어떤 이벤트를 유발시켜주는 이런 기능들, 혹은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서 자동화된 트랜지션들이 시스템으로 이벤트 뭐랄까 를 올려줘서 시스템이 이제 그거를 캡처해서 관리를 해가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스펙타임과 런타임으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스펙타임은 리소스 모델링.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설비, 생산을 위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토리가 있고, 에리어가 있고, 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트리얼 모델링은 자재입니다. 자재가 있고, 그 자재들이 실제 공정을 추상화한 것을 이제 어떤, 최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단계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이 제품 생산이 완료된다. 이런 것을 어느 공장이든지 다 표준으로 정해놓고 그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제품이 있지만 이걸 정교하게 하고 이 스텝 공정 단위로 진척을 관리를 할 때 사람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척도를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것, 이것을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에는 실제 생산을 수행해가는 단계를 계속적으로 입력하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생산이 진행되면 될수록 리소스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래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Work in Process, WIP, 윗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정보 관리는 아까 스마트 공장 정부 자료에도 나온 것과 같이 4M, 4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 생산을 수행하는 설비입니다. 설비가 있고, 머티리얼, 원부 자재에 대한 것을 다 코드화해서 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그 등재된 양이 얼만큼 소요가 될지, 소요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메서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공정을 전산화해 놓은 거가 메서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작업자, 워커에 대한 것들, 이런 사항들을 합쳐서 4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M을 통해서 모델링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팩토리 자체, 머티리얼, 프로세스, 데이터 컬렉션, 메인터넌스 모델링, 유저, 오브젝트, 커스터마이즈 이런 등등을 다 모델링을 해서 전산 ICT 측면에서의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이 팩토리가 여기는 이제 SMT 공정을 하나의 예를 든 건데 SMT 공정은 서피스 마운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데 PCB 보드를 만드는 거 공정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정인데 PCB 보드에다가 먼저 그 쭉 얹기 위한 그 부착재를 입히고 그다음에 부착을 올리고 실제 PCB를 이제 회로를 위에 올리고 그거를 가열을 해서 용접해서 붙이고 검사하고 출하하는 이런 공정인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렇게 그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의 공정의 모습처럼 그대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해서 요 자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구나. 이거를 공정으로 모델링하는 이런 것들을 리소스 모델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다 모델링해서 ICT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재사용이 되고 있는 트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듀얼러블들이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자재들 그리고 소비돼서 없어지는 자재들 이런 걸 컨슈머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거, 듀얼러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비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머티리얼 모델링을 하게 되고 프로세스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공정이 시작되는 거에서부터 A 공정, B 공정, C 공정, D 공정을 수행하면 공정이 완료돼서 제품이 완료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공정이 다 완료되면은
중간 자재가 완료가 돼서 그 중간 자재가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원래 생산품의 자재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프로세스 자체를 모델링을 통해서 다 미리 모델링을 해 놔서 그 흐름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모델링은 생산 작업자가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작업을 해도 기계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다음은 이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다음에 이 작업을 수행해야 되고 이때는 이 점을 유의해라. 이런 것들을 MES 시스템에서 계속 대시를 해줘가지고 생산자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수로 입력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면 작업이 금지되게 얼람을 유발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실시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링이 프로세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DC, SPC 이런 것은 기준 정보를 자동 일렉트로니컬 데이터 컬렉션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 예를 들어서 이 공정에서는 온도와 습도와 압력과 이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컨트롤 리밋을 어퍼 리밋, 로어 리밋을 얼마로 설정을 해두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기준을 설정해 놔야 그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컨트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정해 놓는 것을 EDC, SPC에 대한 기준 정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모델링, 작업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 근무주가 보통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주를 ABC 이제 를 정의를 해서 어떤 작업자가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쉬프트를 형성하고, 그리고 투입 작업자가 실제 작업을 수행해서 나중에 이제 작업 오류나 하자가 생겼을 때 추적을 해서 그 작업자의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오류가 생겼는지 이런 걸 추적해서 그 다음에 그런 재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이제 다 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추적 측면에서 맨 모델링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얼람도 다 모델링을 합니다. 얼람을 실제 유의미한 그런 실제 의식해야 되는 그런 얼람들을, 왜냐하면 설비 같은 거를 동작을 시키면 자동화된 설비 같은 경우는 무수한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1초에 수많은 그 얼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얼람이 얼람이라서 얼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올리고 있다는 측면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얼람들을 진짜 유의미한 신경을 써야 되는 얼람이냐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작업자 어떤 레벨까지를 그 상황을 전파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사전에다 정의를 해 놔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정의하는 기준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것도 다 이제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보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한 결과 검사를 해보니까 망가져서 그걸 아예 그냥 그 폐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항상 그에 맞춰서 어떠한 사유로 폐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코드화해서 관리를 해야 나중에 다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코드성의 데이터를 기준 정보로 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Low Code Development Platform, Automn.